여러분 안녕하세요. 준호가족의 준호. 김다정입니다. 네, 다정씨 오늘은 어떤 거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요. 네. 기존에 좀 예상했던 대로 6.17 대책에 이어서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충격적으로 좀 세금이 많이 변화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좀 마련했습니다. 네, 이번에 7.10 대책이 새로 나왔는데 네. 정말 짧은 기간에 네. 새로운 대책이 나온 거잖아요. 네. 왜 이렇게 새로운 대책이 계속 나오는 걸까요? 사실 한 달도 채 안 된 시점에서 이렇게 새로운 대책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6.17 대책 이후에 시민들이 집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보다 불안감을 굉장히 많이 증폭을 시켰습니다. 네. 또 이로 하여금 매매가 오히려 더 활발해지고 또 집값을 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나온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알아볼 7.10 대책의 주요 포인트는 어떻게 네. 될까요? 네, 오늘 포인트는 크게 4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증가됐고, 또 두 번째는 단기 매매에 대한 제재, 즉 양도세가 인상이 되었어요. 네. 또 등록 임대사업제 제도가 보완됐고, 또 마지막으로는 취득세 강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종부세 인상은 어떻게 변화가 된 걸까요? 먼저 종부세 인상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표를 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3주택 이상 및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 구간별로 사실 이렇게 1.2%부터 6.0%까지의 세율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먼저 6개의 구간으로 나뉘게 됐고, 그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1.2%에서 6.0%까지 이제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 전에 보면은 네. 현재 현행되고 있는 그 세율에 비해서 거의 2배 정도 오른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1216 대책이 아직 국회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2배 정도가 오른 굉장히 큰 폭이 인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준호 씨 같으면은 집이 두 채가 있어요. 근데 네. 종부세 때문에 집을 팔아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 서울 거를 파시겠어요? 아니면은 뭐 지방 거를 파시겠어요? 아무래도 종부세 증가세율 이렇게 인상이 된다면 네. 저 같으면 당연히 지방 걸 팔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또 하나의 부작용으로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지방에 매물이 많아짐으로써 지방에 있는 오히려 집값은 떨어지게 되고 네. 서울에 있는 걸로 몰리는데 또 이제 살 거는 없는 거예요. 네네. 안 파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또 서울에 있는 집값은 오히려 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네. 양도소득세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네. 가장 많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변화가 된 걸까요? 네, 먼저 이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가 가장 크게 좀 변화가 되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 부분도 지금 이미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보시면은 사실 지금 개선되는 부분에서 분양권이 굉장히 큰 폭으로 차이가 나게 됐어요. 네. 분양권 같은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서 좀 나뉘게 되는데 이제는 1년 미만이어도 70%에 대한 세금을 내셔야 되는 거고 2년 미만 혹은 2년 이상이 되더라도 60%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를 들면은 네. 준호 씨가 이제 1억에 대한 금액이 차이가 네. 났어요. 네. 집을 사서 1억에 대한 금액이 차이가 났으면 거기에서 7천만 원을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네네. 네. 너무 많이 바뀌었네요. 그쵸. 증가가 네. 야. 근데 네. 취득세율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그 취득세율도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 기존 2주택까지는 네. 주택 금액에 따라서 구간별로 1에서 3%까지만 세금이 됐다면 이제는 1주택까지는 사실은 무관해요. 그래서 1주택까지는 괜찮은데 2주택부터는 8%로 취득세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3주택 이상은 12%로 인상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집을 좀 사기가 어렵겠죠. 네. 다주택을 가지고 있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네, 그런 맞아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1주택까지는 괜찮지만 네. 2주택부터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셔야겠죠. 네, 그리고 또한 법인으로 구매했을 때도 사실 주택 가격에 따라서 1에서 3%까지만 구간별로 발생이 됐던 세금이 네. 이제는 주택 금액 그리고 주택 수에 무관하게 12%
동일하게 취득세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개인이 하나 집을 사고 법인이 하나 집을 샀을 경우 뭐 세금 혜택이 기본세율로 됐다면 네. 이제는 그런 것들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법인으로 주택을 구매해도 취득세는 무조건 12%. 12%.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등록 임대 사업제 제도는 네. 어떻게 보완이 된 걸까요? 사실 앞으로 주택임대 사업은 10년짜리 장기 임대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4년 단기 임대나 혹은 8년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를 모두 폐지하기로 했고요. 네. 즉, 이 뜻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임대사업자를 내서 세금 네. 혜택을 받으려면은 10년 동안 집을 팔지 말아라 라는 뜻인 거예요. 원래는 네네. 8년 동안 집을 팔지 못했다면은 네. 이제 10년 동안 집을 팔지 말아라. 그러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번에 네, 말씀하세요. 근데 사실 이 세금 혜택 감면에 대한 부분도 지금 사실 굉장히 혜택이 줄어든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임대사업자를 내지 말아라라는 것과 좀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에 710 대책이 네. 새롭게 나오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사실 이번 정책으로 단기적으로는 좀 매물 증가를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오늘 나온 정책에서 사실 좀 최고로 아쉬웠던 부분은 정말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었던 그런 30대 분들이나 혹은 실수요자분들에 대한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세금 인상으로 인해서 부동산 수요를 제재할 수 있다라는 정책보다는 시장 흐름에 맞는 공급 정책, 특히 내 집 마련을 원하는 그런 수요자분들을 위한 희망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보유세 강화로 인해서 네. 지역 간의 부동산 격차는 법 시행 이후에 더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네. 서울로의 집중화 현상이 더더욱 심화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신축 선호 등의 이유로 주택 시장의 높은 기대 수익률을 낮추지 못한다면은 주택 가격 상승은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보유세 강화로 인해서 오히려 고급 오피스텔에 대한 그런 시장 투자가 굉장히 눈에 띄게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나와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사실 너무 또 급하게 나온 대책이고 저희도 네. 예상 못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은행분들도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잘 기억을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너무 빠르게 지금 정책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많이들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또 다른 의견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준우가 중계 Q&A 2탄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안녕! 안녕!